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난처한 상황.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대화를 할 때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난처했던 상황, 그런 때 당황하게 되고 나의 당황을 눈치챈 상대도 당황하고, 그래서 침묵이 흐르고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라도 다시는 그 상대를 보지 못할 것 같은, 실제로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들을 혹시 겪어보셨다면 오늘의 팁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상황에서 써먹으시면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태도 유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리적인 것도 좀 포함이 됩니다. 일단 대화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할 말이 없을 때 상황을 이겨내는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그리고 상대가 말을 많이 했고 내가 듣기만 했다, 그런 때 내가 오늘 대화를 망쳤구나, 이런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대화는 아주 즐겁고 오늘 대화가 훌륭했어, 이건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상대를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줬는데 그 상대가 다시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즐겁게 해준 게 아니라 혼자 즐겁기 때문인 거죠. 대화가 아니라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대화는 일단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을 때는 상대에게 말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은 것처럼 내가 당황하면 상대도 당황해요. 내가 당황하면 최소한 상대가 당황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해지겠죠. 무언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이어지다가 할 말이 뚝 끊겼을 때일수록 상대는 그 변화를 더 명확하게 느껴요. 이거는 나한테도 스트레스지만 상대한테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정한 걸 하다가 변화가 왔을 때, 그때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든요. 매일 회사나 학교를 가던 같은 길로 가다가 다른 길로 가는 날, 그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딱 끊겨서 당황하는 그 변화를 상대가 눈치챘을 때, 그 상대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아, 이 사람이 싫어, 이 사람이라는 게 불편해, 이 사람이 답답해,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상대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눈치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나를 불편해하고 이 자리 자체를 힘들어하는 순간 그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더 당황하게 되죠. 아, 지금 저 상대가 저렇게 돼버린 게 내 탓이구나. 그렇게 되면서 그게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지켜야 될 거는, 내가 말을 하다가 말이 줄어들었을지언정 내 태도가 변해서는 안 돼요. 당황한 것을 티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티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일단 좀 바꾸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가짐을 바꾸는 건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이 없을 때는 상대에게 말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침묵도 하나의 대화고, 그때 서로가 생각하는 시간도 대화의 일부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진 그 순간이 조금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드러내는 나의 버릇이나 어떤 행동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이 팁은 일종의 연기가 되는 거예요. 당황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을 티내는 힘.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수다쟁이 말고 다양한 사람과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대화 상황을 겪어본, 그 건강한 대화 상황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내가 당황했을 때, 당황하지 않았을 때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때 내 당황하지 않았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끄집어내서 연기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그리고 어떤 대화나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런 공포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공포증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어요. 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좀 더 잘할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발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는 모습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연기를 해왔기 때문이고, 그 연기가 계속해서 익숙해진 나머지 지금은 체득이 돼서 완전히 한 몸이 돼서 그 연기와 이제는 정말로 당황하지 않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할 말이 딱 끊겨서 그런 당황한 순간에는 당황하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떠올리는 것, 그리고 이 말에서 침묵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이 대화의 공을 던지는 것,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이 영상을 듣고 바로 대화를 하면서 할 말이 딱 떠오르지 않았을 때 해결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임들에도 좀 나가 보시면서 약간 할 말이 없었을 때 당황했을 때 내가 어떻지?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갭을 메우는 그 훈련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이 태도 유지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가 말해봐 라고 상대한테 이제 순서를 주는 겁니다. 네가 말해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정말로 네가 말해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결국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맥락에 맞는 질문과 뜬금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당연히 맥락에 맞는 질문이 훨씬 더 좋겠지만 뜬금없는 질문도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맥락에 맞는 질문이다. 근데 내가 지금 머릿속에 백지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나한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뚝 띄워놓고 보면 약간 뜬금없고 어디에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맥락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죠. 근데 이런 문장에 만약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썼던 상대가 썼던 단어면 더 좋고요. 그런 단어가 중간에 끼워져 넣어져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죠. 그 상대가 썼던 그런 단어를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 물론 상대가 썼던 단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전체 우리가 대화의 맥락을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 맥락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단어라도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약간 맥락에서 어긋나도 맥락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일부러 맥락에서 어긋나는 질문을 할 때도 이런 트릭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데 아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면서 자기 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몇 분 후에 말이 뚝 끊겼어요. 그때 어제 참 안 좋은 꿈 꿨다는데 혹시 그러면 새해 좀 좋은 꿈이라나 아니면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려고 싶은 거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꿈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게 제가 이 문장만 뚝 띄어놔서 그렇지 되게 뜬금없게 느껴지지만 단어를 매칭시키면 맥락에서 어긋나는 문장도 좀 그럴듯하게 들어요.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들려요.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도 장면 전환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이야기의 흐름에서 좀 뚝 벗어난 그런 장면을 할 때 일부러 비슷한 장면 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구가 있어요. 동그랗잖아요. 그 총구를 클로즈업 하다가 그 동그란 달 모양이 돼서 밤하늘이 된다거나 동일하게 동그란 모양이 그 중심이 돼서 전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쪽 동그란 거는 총구였고 이쪽 동그란 거는 달이었는데 방금 제가 같은 단어로 매칭시킨 것처럼 그렇게 장면 전환, 그것처럼 주제 전환이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맥락에 맞는 질문 혹은 맥락에 맞는 것 같은 질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할 말이 없을 때 상황을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상대의 의견도 듣고 상대를 대화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런 장점도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 뜬금없는 질문은 그러면 대체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뜬금없는 질문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을 할 때 조금 폭넓게 질문을 하게 되면 주제의 맥락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런데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맥락에서 벗어나 있을 뜬금없겠죠? 그런데 폭이 넓어요. 그러면 상대가 어쨌든 그 말에 대답을 할 거예요. 그때 그 상대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던 그 질문에 얼추 비슷한 방향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맥락 없는 질문에 맞춰서 대답할 수도 있고 그 상대가 과연 어느 것에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대가 지금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 상대의 집중도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지금 이 상황을 지루해하고 있거나 이 주제를 집중을 못하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탐색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선택한 주제로 내가 함께 가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물론 이 할 말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지금 대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뜬금없는 질문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뜬금없는 질문의 또 하나 장점은 상대가 완전히 나에게 몰입이 되는 순간에 내가 이런 정말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벗어난 질문을 한다는 건 실은 그 최면에서 쓰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최면도 사람을 이완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 목소리에 굉장히 집중하게 만든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반전을 주는 그런 걸 던지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최면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꼭 최면을 안 걸어도 그 사람 말에 막 집중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탁 줬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에게 정말로 더 몰입이 되는 그런 것들. 뜬금없는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럴 때 약간 사람이 살짝 멍해지거든요. 멍해지면서 더 몰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할 때 약간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데 물론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당황한 상황에서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으로 상황도 반전시키면서 상대의 의식을 흔드는 것까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뜬금없는 질문도 이런 장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세 번째는 실은 두 번째에서 제가 들려드린 것을 잘 들었으면 세 번째도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문장을 그냥 외워두시는 겁니다. 그 문장이 어렵지 않아도 돼요. 네 생각은 어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 조언 줄 만한 게 있어? 그래,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난 네 얘기가 좀 듣고 싶어. 이게 너무 내가 한 이쪽에 몰입되어 있는 건 아닌가? 좀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좀 두려움이 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 내가 이런 말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를 보고 달달 외우세요. 어휘에, 자기 어휘에 맞게 문장 단어를 바꾸고 억양도 자기한테 맞게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서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버벅될 수도 있어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웠던 걸 어쨌건 시도했으니까 그럼 성공이에요.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할 말이 없는 순간, 그래서 이 문장을 몇 개 외워놓는 건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안 외우잖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외워진 걸 어느 순간에 쓰면서 이게 자기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순간을 벗어나는 창의력이 그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보통은 과거에 자신이 썼던 어떠한 것들을 꺼내 쓰는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썼던 거를 같이 조합하는 경우도 있죠. 과거에나 그리고 남이 썼던 거 그리고 그 순간에나. 그래서 온전히 그 순간에 100% 반짝이는 창의력이 만들어낸 순간의 돌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장을 외워두면 처음에는 그 문장을 외워둔 문장을 씀으로써 그 상황을 탈출하게 될 거예요. 이건 스피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문장을 써서 탈출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문장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맥락에 맞춰서 조합해서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께 되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들을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일단 태도를 유지한다. 그 태도는 시선일 수도 있고 목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미소의 양일 수도 있고 상대를 향하는 몸의 방향일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열렸냐 닫혔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걸 거예요. 일단 자신이 당황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거기다가 엎어 넣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대화 이 태도 유지고요. 두 번째는 질문. 질문은 가능하면 맥락에 맞는 질문. 맥락에 맞는 질문을 내가 지금 상황에서 떠올릴 수가 없으면 상대가 썼던 단어를 사용해서 그 맥락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질문을 한다. 상대가 썼던 것까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내가 썼던 단어로 해야죠. 뭐. 뜬금없는 질문도 장점은 있으나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말했던 그런 질문들을 포함해서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문장을 몇 개를 그냥 외워둔다. 외운 걸 써먹는 단계를 잘 이겨내시면 그 다음으로는 그 외워둔 것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했던 말들이 조합되면서 그 순간에 자신의 창의력과 엎어져서 새로운 문장들을 사용하게 될 거다. 그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즉흥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실용적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